여러분이 해봤어요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세 카테고리로 나눴거든요. 자, 내가 지금 그 방해 요인이 있었잖아요.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팁들을 여기서 좀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첫 번째는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이에요. 어떻게 하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? 자, 세 가지 방법을 제안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첫 번째는요, 식탁을 이용하래요. 음, 그래서 식탁은 어떻게?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만들자. 꼭 밥이 아니어도.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, 맞아. 우리 그 가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슨 가구일까 하면 보통 침대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. 그런데 식탁이 진짜 중요한 가구일 수 있겠구나. 앉고 싶고 예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. 짐이 산적한 공간이 되게 하면 안 되겠구나. 앉아봐가 무서운 곳이 되면 안 되겠구나. 그래서 가볍게 오고 가면서 앉을 수 있는 곳, 그리고 잠깐 앉아볼까? 그냥 앉아서 오고 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곳으로 식탁을 좀 가꿔야 되겠다. 그래서 제가 조만간 예쁜 화분을 하나 조그만 걸 사다가 식탁 위에 얹어놔 보려고요. 지금은 이제 커피포트랑 뭐 이런 것들만 조금 있는데 거기에 조그만 예쁜 그 소국 화분을 하나 올려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이제 써주신 걸 보고 들었었어요. 자, 그 다음에 식사 시간에 대화를 하는 거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. 잔소리가 아니라 대화를 하는 거예요. 저 대화라는 거에 이제 방점이 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밥을 먹을 때 그때밖에 아이들 얼굴을 못 보니까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이 그때밖에 없다 보니까 점검이나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이걸 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아요. 그렇지 않아요? 그래서, 우리가 보통,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정말로 대화를 하고 있는가? 그래서 지시사항이나 전달, 점검, 체크리스트 이렇게 체크하듯이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걸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모두가 이야기를 하는가?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렇게 같이 앉아서 밥 먹을 때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순간에 배제되는 사람이 생길 때가 있어요. 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, 특히 가족 안에서도 주로 얘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일 때가 많죠. 그래서 가능하다면 모두가 이야기를 하면 좋고, 또 부모는 들 수 있다면 듣는 역할을 해주고, 이야기를 굳이 한다면 부모도 어때요? 수평적으로. 그냥 그들 안에서의 원오브댐으로 이야기를 해보는 연습?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, 틈새를 활용을 하래요. 시간을 확보하는데 우리가 자꾸 가족의 대화라고 하면 뭔가 묵직하게 각 잡고 앉아서 하는 걸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런 것들인 거죠. 아이가 어리면 샤워할 때 이렇게 1대1로 씻겨줄 때가 많잖아요. 그럴 때, 엄마랑 샤워하면서 같이 이야기 잠깐 할 수도 있고, 잠들기 전에, 그 다음에 함께 이동할 때. 그래서 빈도를 높이고 방법을 다양하게 하는 것.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. 그리고 틈새 시간이라는 게 꼭 얼굴을 보고 대면이 아닐 때도 있는 거죠. 응원톡을 보낸다거나 혹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가족톡에 주로 올라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맥락이 없어요. 그냥 사진이 떵 하고 올라올 때가 되게 많아요. 네, 어느 날은 저희 건우가 지금 이제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를 가 있는데 살 사진이 하나가 딱 올라온 거예요. 이제 이렇게 셰프로 주방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자기 칼 샀다라는 의미예요. 근데 없어요, 설명. 칼이 뿅 하고 올라와요. 그 다음에 한 저녁 때쯤 돼서 참 예쁘지 않아요? 이게 하나가 올라오는 거죠. 뭐 이런 것들. 그런데 그런 어떤 막 이렇게 무언가 글을 쓰고 어렵게 나누지 않아도 잠깐의 이모티콘이나 사진 같은 걸로도 어떤 서로 간에 이제 그 공유되는 부분들이 많기도 하고 또 써주셨던 분들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. 운전하고 갈 때 주로 내가 남편하고 통화를 한다. 그러면 차 안에서 조금 더 어때요? 집중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편하게 대화를 하는 것이 즐겁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고, 저도 요 이야기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 아이가 학교를 가거나 혹은 학원을 다녀올 때 픽업을 하는 시간이 혼자 올 수도 있는데 시간을 맞춰서 갔을 때 잠깐 그 아이와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
이때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. 틈새 시간을 활용해야 된다 그랬잖아요. 우리가 조금 더 연결된 대화들, 관심사를 좀 많이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. 자, 세 번째 부분은 이제 식탁도 이용하고 틈새도 활용했으면 이제 적극적으로 시간을 확보하는데 적극적인 시간 확보라는 건 이런 거예요. 아까 우사님 얘기하셨죠? 노 미디어 타임을 정해서 한번 해보는 거. 저희 지금 이제 자랑 캠퍼스 안에서 글쓰기를 함께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이설아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 주말 저녁이 되면 이제 뭐 금요일 저녁 이렇게 되면은 8시가 되면 가족들이 모두가 거실로 모인대요. 그런데 이때는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갖고 모이는 거예요. 누구는 책을 읽고, 누구는 무언가를 하는데, 같은 공간 안에서 그 1시간 내지 2시간을 보내는 거예요.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가족의 문화로 정착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,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밖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나가보는 거. 그런데 밖으로 나가자, 무언가를 해보자, 대화를 시작해보자라는 부분을 하려고 하면 첫 번째가 상호 수긍이 좀 돼야 되는 게 있잖아요.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. 그러려고 하다 보면 누군가 먼저 시도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될 거예요. 주로 이제 먼저 시도하는 사람이 이제 정해져 있기 나름이죠. 그런 기질과 특성을 가진 사람이 먼저 시도를 할 텐데,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순간순간 이럴 수 있는 거죠. 왜 꼭 내가 먼저 해야 되지? 이런 생각이 이제 들 때가 있잖아요. 먼저 시도하는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욕구가 더 큰 사람인 거예요. 그렇지만 그 부분이 일방적이지는 않게 그 적극적인 시도를 한번 좀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. 자, 두 번째 부분은요. 관심사를 공유하는 거예요. 그래서 소소한 공동 일상을 만든다라는 부분이에요. 자, 동네 산책.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정도 빈도로 이 일들을 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이하고든 배우자하고든 우리가 동네 산책을 어떤 빈도로, 동네 산책은 저 같은 경우는 한 주 2회 정도 하는 것 같고, 1시간 정도 남짓. 함께하는 운동은 제가 요즘 그 운동 습관 모임 때문에 그런데 함께하는 운동은 일주일에 한 4일에서 5일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저희 막내한테 제가 용돈을 주면서 제 옆에서 제 운동을 이렇게 코칭을 부탁을 했거든요. 그래서 하루에 한 3, 40분 정도씩 한 주 4, 5일 정도 하고 있는 것 같고, 그 다음에 가벼운 외식? 요것도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. 특히 요거는 이제 그 둘째하고 이제 어른이 되고 나니까 친구들하고만 만나고 같이 밥을 먹을 기회가 많이 없어요. 그래서 부부가 같이 우리 둘째 진우하고 같이 잠깐 우리 같이 밥 먹을래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카페 나들이 요것도 한 주 2회 정도 1, 2회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이런 것들이 이제 빈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부분을 보고 나서 반성을 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것들이 또 뭐가 있을까 생각하니까 제가 기억난 게 2가지였어요. 하나는 병원 갈 때. 소소한 공동 일상 중에서 병원,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건강검진 받으러 갈 때도 내가 혼자 갈 수 있는데 저희 신랑이 이제 가능한 시간을 좀 맞춰주더라고요. 되게 고마운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가 제가 남편에게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, 타박 아닌 타박을 했던 게 왜 꼭 옷을 살 때 내가 같이 가야 돼?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. 저희 신랑은 항상 옷을 살 때 같이 가줘야 됐었어요.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되게 기능적으로 본 거예요. 아니, 나이가 몇 살인데 왜 옷을 같이 가서 사줘야 되지? 자기가 입고 싶은 걸 사면 되지.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능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. 혼자서 옷을 못 사서가 아니라 저희 남편이 원했던 거는 일상을 공유하는 거였던 거예요. 이거 어울려? 이거 어때? 당신한테 이게 더 좋을 것 같아. 이런 일상을 공유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아까 우리 살펴본 것처럼 시간이나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땐 어때요? 아니, 옷을 혼자 사면 되지.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탁 나갔던 적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어떤 내가 놓치고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일상이 뭘까?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가족 대화에 굉장히 중요한 촉진제가 될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2번째 부분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정말 꼭 갖춰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대화에서는요, 호기심이라는 부분이에요.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은요, 아까 저희가 얘기했었잖아요. 내가 특히 어린 자녀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거 아니야. 라고 이제 예단해 버리기가 굉장히 쉽거든요.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
조금만 더 깊이 들어보면 이 아이들의 삶에서 공유할 수 있는 접점이 정말 넓어져요. 제가 어제 저희 그 현우하고 이야기했었던 게 요즘에 하이보이? 뉴진스의 하이보이가 브루노 마스라는 그 가수가 부른 하이보이가 되게 유명하다는 거예요. 브루노 마스가 그 노래를 부른 적이 없어요. 이 가수가. 근데 브루노 마스라는 가수가 부른 하이보이가 되게 유명해. 그 이유가 뭐냐면 AI가 커버곡으로 나오는 지금 앱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윤리성, 저작권 이런 거에 대한 얘기까지 이렇게 쭉 흘러가게 됐었거든요. 그래서 현우랑 한 3, 40분 이상 얘기를 한 것 같아요. 현우가 이제 음악을 좋아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몰랐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없대요. 그게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있다를 이 아이가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. 듣다 보니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럼 이런 때는 어떻게 해? 이거는 이렇잖아? 이러니까 이제 이 아이의 이제 의견도 좀 들을 수 있었고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위험하지 않아? 라는 쪽에 대한 의견이었는데, 그러니까 현우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어떤 예술이라든가 창작의 다양성이라든가 확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아이는 보고 있더라고요. 이런 얘기들도 나눌 수 있었던 건 제가 딱 들었을 때, 아우, 그만 좀 보고 핸드폰 그만 보고 가서 자. 라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. 뭘 그렇게 보니 해서 시작이 됐었어요. 그랬을 때 노래 들어요 라고 했었고 무슨 노래 들어 너 요즘에는?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가 이어져 간 거예요. 김광석 씨가 부른 요즘 노래들. 그게 어떻게 되지? AI 커버곡이 인기예요. 그 플레이리스트가 있어요. 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더라는 거죠. 그래서 와, 그건 뭐야? 어떻게 하는 거야? 요즘에 어떤 게 유행이야? 제가 오늘 그 RT 방에도 올렸는데 요즘에 100점보다 좋은 게 몇 점이라 그랬어요, 제가? 여러분 보신 분들 있어요? 100점보다 좋은 건 95점이에요. 왜? 5점이 없으니까. 제가 프리님한테 그런 거죠. 내가 볼 때 프리님은 95점이에요. 그러면은 제가요? 왜요? 5점이 없으니까 우리 프리는.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이게 요즘 유행어래요. 근데 이 유행어를 제가 누구한테 배우겠어요?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배우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확장될 수 있게 호기심을 갖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내가 먼저 오픈하는 거. 우리는 보통 상대방과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특히 가족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내 이야기에 대해서 먼저 나를 살피고 오픈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신문하고 싶어 해요. 다 열어봐. 다 알고 싶어. 너의 모든 것을.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화가 아니라 신문이나 취조가 될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. 다 알고 싶어 하는 내 마음을 내려두고 내 이야기부터 합니다.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라만에서 계속 연습하고 있는 게 뭐예요? 내 이야기를 하는 방법이에요. 우리는 내가 말을 하면 다 내 이야기인 줄 알아요. 그런데 진짜 내 이야기를 할 줄은 아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가 않은 거예요. 진짜 내 이야기를 하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요. 너무 재미있어요. 생명력이 있고. 그래서 그 나의 이야기 주머니,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법, 그것도 우리가 연습해 볼 수가 있는 거죠. 자, 세 번째 부분은 이거예요. 우리가 해봤어요.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만들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긍정적 분위기 어떻게 만들 수 있지? 자, 여러분 이 그 단어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끝장 대화를 요구하지 말자. 끝장 대화. 우리가 왜 뭔가 얘기 하나 시작하다 보면 이야기가 즐거워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하고요. 이제 그만 자고 싶어 하고 그만하고 싶은데 나 혼자 흥분해서 끝장을 보려고 할 때가 있어요. 그쵸? 그러면 이번은 그 상대방이 견뎌주고 버텨주더라도요. 다음번엔 절대로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자리에 마주 앉으면 안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만들어요. 그쵸? 아, 잘못 걸리면 안 되겠다. 엄마한테, 아빠한테 잘못 걸리면 난 정말 끝장나는 거다. 그래서 항상 대화는 어떻게? 여운을 남겨주는. 그래서 이런 거죠. 엄마랑 10분만 얘기할까? 10분 정도 시간 되니? 그럼 정말 10분 정도 됐을 때, 10분 됐다. 다음에 이건 조금 더 이어서 하자. 이렇게, 나도 좀 얘기를 더 해보고 싶은데 하는 데서 끝나야 되는데, 그쵸?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죠. 여보, 우리 조금 있다가 뭐 이번 주말 어떻게 보낼 건지, 이번 주말에 요거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건지 한 10분만 얘기해 볼까? 그리고 조금 생각할 시간을 주고 10분 정도 얘기해 보고.
여보, 오늘 요즘에 당신 기분이 좀 어떤지 우리 한 10분만 얘기해 볼까? 저는 10분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더 얘기하고 싶을 때 빠지세요. 10분 됐다. 얘기 너무 재밌었어. 다음에 더 하자.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, 제가 굉장히 많이 빠졌던 함정이 뭐냐면, 가족이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. 같이 모여. 근데 다 같이 얘기하려고 하면요, 누구 하나도 충분히 얘기하지 못할 때도 많고요. 다 모여서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. 그래서 어떻게? 1대1로. 그쵸? 이렇게 서로 그때그때 시간 되는 사람끼리 서로 즐거운 시간을 좀 많이 가져보는 거, 이런 것들도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 얘기해 주셨죠. 나도 상대도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편안해야 된다라는 얘기 해주셨었어요. 자, 그러면 내가 요즘에 몸과 마음이 정말 편안한가? 그러기 위해서 아까 우리 왜 피로감에 대한 얘기 있었잖아요. 과중한 업무나 이런 부분들. 내가 어떻게 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편하게 돌볼 수 있을까?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되겠죠. 이렇게 한번 생각을 정리를 해봤어요. 가족 대화가 뭐하고 비슷할까라고 했더니 우사님이 떠올리신 메타포가 이거였었어요. 가족 대화는 오랫동안 그려가는 그림 같은 것 같아요. 대작을 그리는 거죠, 우리는. 엄청나게 큰. 대작을 그리려면 스케치도 해야 되고, 밑그림도 그려야 되고, 뭐 구상도 그 전에 해야 되겠네요. 채색도 계속해서 여러 번 깊이 있는 그림들을 그려가기 위해서 덧칠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너무 한순간에 무언가, 와, 오늘부터 우리 가족이 엄청 멋있는 대화를 했어. 너무 만족스럽게 변했어가 아니라 하나하나 오랫동안 조금씩. 그런데 어떻게?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걸 가지고 출발을 해보는 거죠. 항상 그림 그릴 생각만 하고 손은 움직이지 않아. 그러면 그림은 요원하잖아요.